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중앙위원들 절대 다수가 혁신안에 찬동을 해서 혁신안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통과됐거든요. 꼭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우리 중앙위원들의 간절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추진했던 혁신안이 오늘 만장일치로 중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노에서는 혁신이 아니라 유신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유신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전상철 차장, 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표 표정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말 중에 만장일치라는 말이 있었는데 표결을 한 건 아닌데 만장일치라는 해석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표결 어떤 그 절차에 참여를 해서 찬성 의견을 낸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제 576명의 중앙위원들 가운데 한 400명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0명 정도, 150명 이상은 안 온 건데, 아, 그래요? 안 온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찬성하는 친노층은 똘똘 뭉쳐서 중앙위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한 400여 명 가운데 비노 측 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요. 또 이제 오늘 그 중앙위원장이 여러분 이 당 혁신안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뭐 물어볼 때처럼. 예,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라. 예,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비노 측, 뭐 이종걸 원내대표도 있었고요. 예. 일부 비노 지정 사람들이 있었지만 손을 안 든 겁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네요. 박수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끝난 겁니다. 그래요? 이게 만장일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분들은 왜 손을 안 들었죠? 그때? 그래서 이게 비노 진영이 뭔가 예. 좀 대가 약하고 결기가 좀 부족하다. 결기가 좀 부족하고 예. 응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 상태로는 뭐 지금 신당 분당 얘기가 나오지만 저기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지금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최고위원회를 자체를 폐지하는 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다수가 안 왔다면서요? 다수가 안 왔고요. 예. 그 뭐 주승용, 이종걸, 유승희, 오영식 이런 최고위원들은 반대를 했는데 예. 전혀 뭐 그런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됐으니까요. 대부분의 우르르하는 찬성하는 의견에 눌려가지고 별로 이제 얘기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정대철 고문이나 이 비노계의 뒤에서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던 사람들도 자리에 있었다고 하던데 네, 자리에 손을 안 들었다 아무도. 예, 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참 희한한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만장일치라는 말이 맞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비노계가 이렇게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마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좀 왜 그러는 건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자, 법적으로는 일단 만장일치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 절차 자체가 혁신안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혁신안을 중앙위 의결로 통과시키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대했던 분들은 아예 오늘 참석을 대부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참석을 했다가 나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분은 아예 그냥 퇴장을 했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재석으로 참석한 걸로 카운트가 되는 분들 중에 명백하게 나는 반대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수를 하거나 뭐 기립하거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말로는 다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만장일치를 통과합시다. 자, 착착착. 이게 이제 정당에서 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만장일치로 그 새로 통과시키는 방식인데, 지금 오늘 저런 상황에서 아까 앉아서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만장일치,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반대가 있었던 그 흠결이 있는 이런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효과, 정치적인 효과, 법적인 효과 이런 건 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두 개가 연속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혁신안 통과 반대하는 사람들 다 빠지고 4분 만에 통과됐다는데 무슨 북한 인민대회도 아니고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분 의견까지 보겠습니다. 당명값도 못하네요.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새정치, 그리고 민주,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이걸 지적하신 것 같고요. 또 혁신도 유신도 아닌 망신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종합적으로 이번 사항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적 절차에 맞는다. 이게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당에 있었던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의결을 한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이렇게 썩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도 이게 사실 혁신 아니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을 정도로 오히려 그 패권주의 청산이 아니라 친노 공천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한 것을 통과시키는 절차만 하더라도 이것이 당헌이라고 하는 헌법을 바꾸는 정도의 그 공천권 지도 체제 문제를 다 바꾸는 건데 중앙위 의견을 뚝뚝 두드린다.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자신들의 비전을 내건 또 전당대회 소집 요구가 당연히 나와서 그렇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판을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밀어붙인 문재인 대표도 애초에 그 최고위원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혁신위를 띄워서 혁신위에서 내용을 내서 이것을 중앙위 의결을 밀어붙인 문재인 대표도 유신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독주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는 피로서 지킬 의지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예. 여기서 비주류 비노라고 하는 분들이 말로는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누구도 깃발 들고 전당대회 소집해서 전당대회 대의원 3분의 1 서명 받고 이런 절차를 자기의 정치적 희생을 무릅쓰고 깃발 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일부 이종걸 의원이 말로 했지만 행동에 나서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나와서 아까 반대 없죠? 두드립시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스스로도 제가 볼 땐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비노계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는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서 해야 될 얘기 밖에서 했는데요.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직접 한번 그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저 장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 의원들의 이야기, 비노계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표의 진퇴가 대표의 신임이 걸린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투표에 응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결정하고. 전상철 차장. 네. 조경태 의원이 그래도 좀 아까 뭐 쓴소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저희가 처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나갔습니까, 이분도? 예,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론에 공개를 하자, 회의를. 그런데 이제 당에서, 중앙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공개로 하자. 이러면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을 했고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노는 똘똘 뭉쳤고 비노는 모래 같은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친노의 대표주자격인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해외에서 외통위 국감이 있었는데 급급 귀국했습니다. 아, 당 그래요? 중앙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지만 똑같은 외통위 소속인 김한길 대표나 정세균 의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서 보면 친노의 조직력과 비노의 조직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하고 대충 싸우는 사람하고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조경태 의원이 이제 발언을 아까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얘기 어떤 반응까지 있었는지 영상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언론을 통해서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말씀하신 토론 내용들은 나중에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저희가 어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의장님,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정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의장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비공개를 해요. 투명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공개로 하는 게 맞겠죠?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의장님. 비공개합시다. 네, 제1야당의 민낯이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노 측에서는 유일하게 예. 조경태 의원만 저렇게 목소리를 낼 정도로 나머지 의원들은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던 것이 정말 희한했을 정도였습니다. 예. 자, 근데 이 투표 방식이 지금 논란이 조금 전에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이 원래 투표 방식이 있고
또 인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위 투표 방식은 이제 거수나 기립을 통한 기명 투표로 의안을 처리하지만 인사 문제가 걸려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무기명으로 비밀 투표로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노 측은 이 당정 개정, 혁신안이라든지 최고위 폐지 이런 당정 개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명으로 해야 된다. 이름을 밝히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비노 측에서는 아니 이건 문 대표의 재신임과 연관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기명으로 하냐, 무기명으로 하자 이렇게 맞섰지만 결국 기명으로 갖고 오늘 결국 박수로 만장일치로 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거 나중에 혹시 이게 무효다 이렇게 누군가가 제기할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절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의 한계의 문제인데요. 해석을 좀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인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무기명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땐 이런 공정한 룰에 대한 어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조금 강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예. 투표 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투표장에 참석을 했을 것이고 나중에 이 어떤 가결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승복하거나 어떤 문제 제기를 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좀 더 투명하거나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조금 더 당내의 어떤 발발 세력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 오늘 시끌벅적했는데 결국에는 이 혁신위가 통과됐고 문재인 체제 뭐 이제 재신임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또 그럭저럭 굴러갈 것 같습니다.